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법 전문, 사실 뭐 몇 문장 안 되는 짧은 글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갈 미래 방향까지 다 담겨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딱 응축해 놓은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글이 담고 있는 의미, 이걸 좀 명확하고 또 흥미롭게 함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헌법 전문이라는 문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핵심 가치들이 뭔지. 네, 좋습니다. 뭐랄까, 국가의 출생 증명서 아니면 미래 설계도 이런 걸 들여다보듯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이게 헌법 전문이라는 게 사실 법 조항 이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 법조항보다 먼저요. 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정신,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졌고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 국민적인 합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합의의 정수. 네,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토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약속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첫 문장부터 유구한 역사와 전통? 이게 그냥 오래됐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맨 앞에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네. 뭘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아하.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라는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 위에 서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역사가 길다, 자랑스럽다,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단순히 과거에 대한 자부심,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공동체의 가치, 또 정체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뒤에 나오는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언급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 긴 역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전환점들을 딱 짚어주는 효과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단순히 우리 역사 길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깊은 뿌리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 이런 선언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이걸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던데요. 왜 하필 이 특정 사건들을 딱 집어서 명시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헌법 전문의 아주 핵심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자,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건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민족 최대의 시련 속에서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 또 주권수호 정신, 이걸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사건이자 구심점이었죠. 네, 그렇죠. 상징적인 사건. 여기서 법동, 그러니까 법적인 정통성을 계승한다. 이 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정당성이 바로 이 자주독립 정신, 그리고 임시정부의 노력에서 출발한다는 걸 헌법으로 아예 못을 박는 겁니다. 아, 헌법으로요? 네, 이건 국가의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작점을 단순한 어떤 정부 수립, 이게 아니라 일제에 맞섰던 그 저항과 독립선언, 여기서 찾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이 선언 자체가 국가 정체성의 핵심에 자주독립, 이 네 글자를 새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4.19 민주이념 계승은 또 어떤 의미를 더하는 건가요? 자, 4.19 혁명. 이건 해방 이후에 있었던 독재와 부정선거라는 불의. 여기에 맞서서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난 거잖아요. 네, 시민들이 직접. 네,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말 위대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독립국가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하고 지켜낸 거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독립이라는 국가의 어떤 외형적인 정통성을 부여한다면 4.19는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내재적인 가치와 정당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둥인 셈입니다. 아, 독립과 민주. 네, 이 두 가지 역사적 경험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 DNA를 형성하고 있다. 이걸 전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독립과 민주, 이 두 가지가 우리 헌법 정신의 뿌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와,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시니까 그 무게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네, 여기서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이 세 단어가 눈에 딱 띄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 세 단어는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걸 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상적인 모습? 네. 정의는 단순히 법을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함, 올바름, 이게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공정함과 올바름?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 이걸 지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도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보편적인 인류애를 뜻하고요. 국적이나 인종, 성별 이런 걸 넘어서 모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고 연대하는 정신이죠. 인류애. 마지막으로 동포애는 같은 민족 구성원 간의 어떤 특별한 유대감과 사랑, 서로 돕고 아끼는 마음, 이걸 의미합니다. 정의, 인도, 동포애.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민족의 단결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니까 단순히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통합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가치 중심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인데 이게 헌법 전문에 딱 담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전문에 이런 가치들을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모든 법률과 정책이 따라야 할 근본적인 지침이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 가치들이 완벽하게 구현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현실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갈등하고 분열할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준점, 그게 바로 이 정의, 인도, 동포애다. 이걸 헌법이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아, 기준점이 되는 거군요. 가치 지향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의 권리와 책임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연결되죠. 헌법 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확고히 하여. 여기서 자율과 조화, 또 자유와 질서,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긴장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가치들인데 헌법은 이들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균형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 창의성, 자율성, 이걸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요. 네. 이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 점도 분명히 합니다. 아, 그렇죠. 내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자유라는 건 방종이 아니라 책임하고 같이 갈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유는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꽃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담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다른 구성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고 또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다. 맞습니다. 헌법 전문은 이런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국가가 개인에게 뭘 해달라 이렇게 기대하는 걸 넘어서서 개인 스스로가 공동체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이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로서의 참여. 네,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되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고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는 자세. 이것이 헌법 전문이 그리는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이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헌법 전문은 국내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 바로 그건데요.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전문에 국제적인 기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고립된 섬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거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즉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네. 동시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발전이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균등한 향상이라는 표현도 참 눈에 띄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좀 고르게 돌아가는 보다 포용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균등한 향상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봐야죠. 네, 삶의 질. 어쩌면 양극화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어떤 경계의 목소리,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국내의 안정과 발전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예를 들면 전쟁이나 빈곤으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같이 동참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게 이 정신의 구체적인 실현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인류애를 실천하겠다, 이런 다짐이기도 하고요. 아,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만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정말 세계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헌법 정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구절은 마치 미래 세대를 향한 약속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중요한 선언이에요. 헌법이 단순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을 위한 규범이 아니다. 아, 우리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 그 효력이 쭉 이어지는 영속적인 약속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안전, 자유, 행복, 이걸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걸 엄숙하게 다짐하는 거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현재의 정책 결정이나 자원 배분, 이런 거에 있어서도 미래 세대의 권익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환경 문제나 아니면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지금 당장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윤리적인 요구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어떤 무한 책임 의식,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무한 책임.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헌법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주요 구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립, 민주정신이라는 그 뿌리 위에서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네, 또 자유와 책임의 균형 속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미래 세대에게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까지. 와, 정말 짧은 글 안에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압축적으로 담겨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헌법 전문은 단순한 법 전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이게 곧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이 헌법 전문에 담긴 숭고한 정신과 가치들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약속들을 어떻게 더 충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3.1운동의 그 독립정신, 4.19의 민주주의 이념, 또 정의와 인도의 가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 어쩌면 그 성찰의 과정이야말로 이 헌법 정신을 정말 살아 숨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